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고소설 작품들을 엄선해서 시리즈로 할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 알죠? 그리고 좋은 때입니다.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머리에 담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작품을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이고 시험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는 결코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품보다는 EBS에 수록된 고소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뭐 고전 시가의 모든 것이라든가 고소설의 모든 것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EBS 내 작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지문의 전후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을 잘 눈에 익숙하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EBS 수특수안을 통틀어서 고소설 나올 만한 작품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숙향전입니다. 숙향전은 6평하고 기출에 나왔지만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그것은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허접하고 아주 예외적이고 그런 문학사적인 위상이 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길이도 길고 낼 수 있는 낯선 장면이 많은 작품들을 취해서 계속 연속해서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세기 김시습부터 16세기 홍길동, 17세기에 김만중의 구운몽, 사신남전기,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가정가문소설의 대표 창성가미로, 그 다음에 18세기에 박지원의 이번에 나왔던 예덕선생전, 양반전, 호재 이런 거 있죠. 19세기 이옥의 심생전, 그리고 작자가 안 알려진 영웅소설의 1위가 유충열전인데 나왔잖아요. 2위가 조웅전, 6구평에 나왔죠. 3위가 소대성전, 4위가 뭐냐면 장경전입니다. 장경전은 제가 할 겁니다. 그 작자가 안 알려진 군담과 영웅소설의 대표작이 숙향전이고, 숙향전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EBS에 수록된 수특에 나와 있는 숙향전을 제가 소설 읽어주는 남자처럼 남자가 돼서 줄거리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의 고소설이 출제되는 발췌되는 그 지문의 발췌 지문의 구성법, 이렇게 발췌가 된다. 그리고 묻는 그 출제의 항목들은 이런 것들을 묻는다. 이렇게 전형적인 출제의 원리와 그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때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품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차례대로 할 겁니다. 숙향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들을 때는 이제 제가 정말 간의 수공업식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 정도씩은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올릴까 해요. 분명히 그 안에서 문학 내 지문이 다 나올 겁니다. 특히 고소설은 너무나 적중률이 강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숙향전을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성가미록 다시 꼭 하셔야 됩니다. 나왔기 때문에 EBS에. 예. 그 다음에 옥루몽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옥루몽.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육미단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육미단기. 숙향전과 함께 육미단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영상에도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제가. 육미단기는 적성이전하고 고소설의 완결판이다. 그 외에 이제 유춘전이라든가 유연전이라든가 전개 소설 있잖아요. 예, 사실에 가까운, 그리고 허구성이 강한 임진록의
김덕령이나 삼형대사 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가전체, 공방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분량도 짧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소설 전공자가 들어가면은 어떤 걸 낼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할 거냐, 이 전형적인 공식을 숙향전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여러분들 주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서 숙향전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리는 것들은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각인되는 그 흡수율이 좀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날마다 이거 올리기 때문에 자막 처리 작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차분하게 듣고 필요한 자료는 제 원고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하니 그걸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기가 좋거든요.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굉장히 상행위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알려주고자 하는 게 본 목적이다.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고소설 출제 원리와 법칙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숙향전 1회, 이번이 지문 발치와 구성의 원리나 전체 줄거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출과 EBS 지문을 다 다룰 겁니다. 자, 왜 주목하는가? 허접한 작품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을 지닌 작품이라는 것은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예,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건 지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조하는 작품은 중요하다. 굉장히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다. 숙향전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숙향전 기출에서도 이건 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했고 나왔죠. 고소설의 전형적인 그 구성법, 천상계에서의 일이 지상계에 실현이 되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성으로 죄를 지어서 지상계의 하강에서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이 완료가 되면 천상계로 복귀하는 전형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또 이제 이선이라는 그 남주인공이 아빠가 그 낮은 신분,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이인데 사실은 귀족 집안의 딸이었죠, 숙향이. 근데 이제 어려서 전쟁이 나서 홀로 헤매다가 아주 그 오갈 것 없는 신세에 있는 처지에서 이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선의 아빠가 숙향 같은 애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했는데, 이선이는 천상의 그 인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숙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와 애정의 대립구도에서 애정을 더 추구하는 상당히 어떤 가부장제 질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말하자면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더 우선시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성감이록은 전형적인 가부장제 질서인데, 이 작품은 보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애정을 더 아버지의 명령보다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은 개인의 애정 중심이다. 애정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2004년 6평 지문도 할 거고요. 2015년 기출도 할 거고, EBS 수특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다 못하고 일단 이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숙향전은 장편이기 때문에 나왔어도 낯선 장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숙향전을 알면 고소설을 알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전형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소설 출제 전형적인 패턴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시험장 가서 그냥 내용이 막 낯선 것이 막 덩어리째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유시 3대로 봐봐. 제가 작년에도 가장 가문 소설은
63대로 하나밖에 없다. 예, 내가 있어 마지막 종강 때 그 전달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200 전체 줄거리까지 나올 수 있는 장면까지 EBS에 수록된 그 앞 뒤 장면에 딱 그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럼 뭐가 나왔냐면은 출제 항목이 이제 4개잖아요. 첫 번째는 사실 일치 문제인데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이제 유세기와 유세형이라는 두 형제의 혼사 문제잖아요. 가문에. 근데 아빠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결혼을 했다. 이렇게 그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의 그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알고 분노를 한 거죠. 가법에 어긋난다. 근데 그것은 백공이 자기 딸을 유세기한테 주려고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 이렇게 밑줄을 딱 끊어놓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A하고 B 부분을 딱 놔두고 설정을 하고 그 서술상 특징과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분명히. 쉽게 내면 A만 내겠죠. 이건 이제 부분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은 이화정이라고 하는 공간의 성격 문제거든. 근데 장씨가 그 이화정에서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중에는 눈물을 막 흘리니까 유세이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화정에서 장씨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에 이화정하고 뒤에 이화정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공간의 의미와 기능은 나온다. 근데 공간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중심 소재. 그 다음에 보기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기 문제, 보기가 길고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 쉬운데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과 선지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숙향전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일단 보기하고 선지를 먼저 봐야 돼요. 거기에서 어긋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딱 그것만. 그리고 이제 제시문하고 선지를 와의 관계로서 이제 푸는 문제가 있죠. 자, 요렇게 출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UC 3대록을 여러분들이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약간, 물론 이제 시나리오하고 결합이 돼서 소설이 나온다. 천변풍경하고 오발탄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는 유지가 되니까. 자, 그렇다면 지문 발췌를 하는데 예를 들어 숙향전이나 장편이거든. 어떤 부분을 발췌를 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의 이질적인 부분이 중략을 중심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물론 하나의 장면을 A4 용지로 한 장에다가 절반 정도로 상세하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면만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고소설. 사건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적인 발췌 구성 방식은 뭐냐면은 중략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 이야기 덩어리 하나. 이게 작년 같으면 유세기의 결혼. 백공이 장난쳐가지고 유세기가 자기 부모한테 굉장히 야단 맞는 모습. 그 덩어리하고 그 밑에는 유세영이가 장씨라는 그 공주 말고 장씨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유세영의 개인적인 애정 그리고 위에는 유세기의 혼사 두 개의 이질적인 그러나 연결이 되는 이게 두 개의 장면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건을 두 개 장면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이것은 거의 98%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창상가면을 해도 창상가면은 장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문을 풀었어도 정말 새로운 지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두 덩어리가. 그러니까 낯선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 혼란에 빠지고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첫째 줄에서 한 10째 줄 사이까지는 정독을 하시고 그 밑에 중략 이하에는 따로 또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핵심 원인이 뭐냐를 꼭 겨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갈등이 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대부분 욕망입니다. 욕망. 어떤 욕망이냐? 그래서 인물들끼리는 분명히 갈등 관계가 있어요. 대립 관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조력자가 있고, 방해꾼이 있고, 인물 관계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기하고 선지를 먼저 보세요. 그럼 거기서 어긋나는 게 먼저 답입니다. 쉽게 내면 그렇게 내요. 작년에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에서는 앞덩어리하고 뒷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세부적인 그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큰 덩어리, 갈등이 뭐냐, 왜, 인물들 간의 친화관계, 적대관계,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이 이 관직명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대충이라도 엮어놔야 됩니다. 읽으면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의 문제, A에서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A하고 B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항이 구성이 되고요. 이 발췌는 어쨌든 두 덩어리의 이질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EBS에 있는 지문과 겹치는 것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혀 낯선 작품인 것처럼 나오되 EBS에 나온 작품인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읽어줘야 되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빨리 읽힙니다. 그러나 너무 안이하게 들어갔다가는 크지도 않은 코가 다칩니다. 여러분. 자, 미리 이걸 말씀드려요. 자, 이제 소설 읽어주는 남자가 될게요. 숙향전 장편이거든. 자, 장면별로 내가 나눠놨어요. 잘했죠. 자, 장면 내가 읽어줄게.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듯이 그냥 들으세요. 랄랄라. 쇼핑하듯이. 송나라 때 중국을 배경으로 하거든. 김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숙향이 아빠예요. 숙향이 천상계의 선녀였는데 그 이선희가 천상계에 있을 때 선관이었거든. 신선이었는데 숙향이도 신선이었어요. 근데 숙향이가 이선희를 좋아해서 그 복숭아 같은 신선 과일을 따다 주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숙향하고 이선희가 인간계에 유배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계는 유배지라고 하는 그 설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삶은 고해다, 고통의 세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고통의 세계에서 시련을 겪고 다시 그 이상적인 그 신선의 세계,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복귀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선조들의 어떤 사유 방식이나 어떤 그 감정의 출구가 그렇게 마련이 된 거죠. 김전이 있었어. 근데 이제 거북이를 살려준 적이 있거든. 예, 거북이를 살려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거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돼요. 이제 하나 일화죠. 거북이. 예. 그리고 이제 김정과 장씨가 부부인데 자식이 없다가 명산대차를 빌어서 난 게 외동딸 숙향이에요. 근데 이제 장면 2에서는 숙향이 3살 때 이제 도둑들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딸을 전란에 잃게 돼요. 그러니까 숙향이를 잃고 나서 나중에 숙향이가 오거든? 자기 집에. 근데 숙향이 줄 몰라요. 어쨌든 숙향이는 여중이니까 안 죽잖아요. 사슴이 업어다가 장성상 집에 데려다가 놓고 그 장성상 집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숙향은 사슴의 도움으로 장성상 집에 가서 잘 살게 되는데 거기서 여기 시비, 사양이라는 시비가 나와. 사양이 웬 여자애가 왔는데 자기는 종인데 여종이거든. 너무 사랑을 받고 막 가산을 다 맡기니까 시샘해가지고 숙향이가 쫓겨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도둑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요 대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몸을 던졌는데 그 물에 몸을 던진 숙향을 용녀가 구해주는데 이 용녀가 바로 자기 아빠 김전이가 옛날에 살려준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행은 자기 자녀로 이어지면서 보은, 은혜의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이 전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루는 숙향이 이렇게 죽으려다 살아나가 계속 떠돌다가 죽을 고비에 이르러서 다시 또 구출자가 나타나요. 화덕진군이라는 사람. 여기서 숙향이는 여주인공이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 희생의 여인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독자층들, 여성 독자층들의 강렬한 호기심이 됐겠죠. 그 고난의 여주인공이 어떻게 사랑을 해서 귀한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출자가 많이 나와요. 사슴, 용녀, 거북이죠. 화덕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고 할미가 또 나와. 그리고 이제 보고 고파 죽겠는데 마고 할미가 또 구출을 해줍니다. 여주인공이니까 안 죽잖아요. 장면 5번째는 어느 날 이제 마고 할미하고 같이 사는데, 요게 이제 EBS 대목에 나온 부분이죠. 자기가 선녀가 돼서 천상에서 노는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천상계 존재라는 걸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 꿈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천상계의 일을 이렇게 쫙 수를 놓아요. 근데 굉장히 그 천상계 일이 쫙 그 수 놓은 그 그림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할미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내다 딱 팔았는데 이 어떤 장사꾼이 낙양의 이선이라는 사람이 천하문장가라는 말을 듣고 그 수에다가 그 수를 놓은 그림에다가 시 좀 써주십시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선이가 그 그림, 예, 이 숙창이가 그린 수놓은 그 그림을 딱 보고 자기도 꿈을 꿨는데 자기 꿈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이건 천상계의 연분이 있는 나의 짝이다. 이런 딱 직감을 가지고 그 그림을 찾으러 소문 물어서 마고 할미 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마고 할미를 찾아가는 대목이에요. 이게 EBS 대목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중심으로 그 아까 그 사형한테 예?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 있잖아요. 요 대목하고 이 마고 할미를 찾아가서 이선희가 할미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목 있잖아요. 그 대목 그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줄거리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대목이 이제 소설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후로 이선희는 자기 고모의 도움으로 숙향하고 연결이 되고 정혼을 하게 됩니다. 천상계에 자기의 짝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선은 애정에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자, 장면 7은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 이선희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기 아빠가 상사인데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이 상사가 낙양 태수 김전한테 이제 김전은 자기 딸을 잃어버렸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숙향이는 마고 할미 집에 있죠. 근데 이선하고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상사가 자기 아빠가 이선의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김전한테 야, 그 고을에 있는 숙향이라는 어떤 창녀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죽여라. 우리 딸을 아니 우리 아들을 유혹했다. 완전히 그 신분의 계층을 이용해서 여주인공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탄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전은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숙향이를 끌고 와라. 왔는데 자기 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되게 웃기죠. 막 매를 치게 하는데 이적이 일어나. 이적. 기이한 기적이죠. 집에 가는 길에 뭐 가수 이적 말고 예, 그 철학. 근데 뭐 움직이질 않아요. 매가. 그리고 이제 또 마고 할미가 신기한 술법으로 숙향이를 구해옵니다. 예, 요런 일화가 있어. 근데 요런 대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04년 6평에는 요 대목이 나왔어요. 요 대목.
그 김전이 자기 숙향이 딸인 줄 모르고 치는 대목. 근데 요 뒤 대목은 안 나왔죠. 마구알미가 희년 수법으로 숙향을 구한다. 장면 8에서는 숙향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 장씨가 장씨는 이제 숙향의 엄마야, 엄마. 김전의 아내죠. 자기 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기 남편한 나경태수 김전한테 잠깐요. 저기 옥에 갇힌 여자애가 누굽니까? 내 딸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상서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김전이라는 태수를 다른 태수로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 이선의 숙모가 이선의 숙모가 이제 이선하고 숙향이를 엮어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엮어줬는데 서울에 있는 이상서가 자기가 엮어준 숙향이를 죽이려고 한 줄 알고 이상서한테 이 사실 내용을 알리러 서울로 갑니다. 장면 9번째. 이제 마구 할미도 죽고 숙향은 다시 또 불량배들한테 위기에 빠지게 되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데 삽살개가 또 조력자로 등장해서 이선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이런 대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학 전공자들은 실제 원문을 찾아 들어가서 그 대목을 발췌하겠죠. 그러니까 그 소설 전공자만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문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공자들한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 원문이 있어요. 숙향은 이선의 부모하고 만나서 이제 오해도 풀고 급제한 이선과 혼인을 허락을 받죠. 여기 이제 결말 부분이거든. 이후 이제 숙향은 장성삼과도 만나게 되고 자기를 도와줬던 친부모 김전하고도 만나죠. 그리고 이선은 불사를 구하라는 명령도 받고 나서 성공을 하고 초왕이 되고 나중에 양왕의 딸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서 숙향하고 양왕의 딸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신성이 준 약을 먹고 하늘의 천상계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간단한데 사실 그 장면에 얽힌 디테일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거든요. 공간의 이동이 있고 어떤 그 소재의 상징적인 소재들이 있고 또 조력자들이 있고 음모자가 있고 거기에 또 사건의 전개와 어떤 심리 과정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럼 2015년 지출 문제만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한번 보죠. 이걸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 그럼 이렇게 줄거리를 알고 있어도 2015년에는 어떻게 냈냐면요. 이렇게 근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을게요. 진짜 이거 다 읽다가 그냥 호흡곤란으로 죽거든. 첫째 대목이 이렇게 나온 거야. 산은 첩첩 물은 중중한데 새들은 들어가서 저녁에 그 나그네의 슬픔을 자아내는데 이제 부모를 잃고 떠도는 숙향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숙향전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여주인공이 부모를 잃고 떠돌고 고난을 죽을 고비를 몇 차례씩 넘기잖아요. 울고 있는데 파랑새가 이제 천상계 존재가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가죠. 꽃봉오리를 먹고 눈이 맑아졌어. 그래서 파랑새가 가는 대로 이제 따라가서 궁궐 같은 데로 들어가요.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그래서 한 부인을 만나는데 이 부인이 바로 이제 천상계의 후토 부인입니다. 천상적 존재가 지상에 내려와서 숙향의 고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말하기를 선녀께서 이게 숙향이죠.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를 겁니다. 그대는 선녀인데 전생에 천상계 일을 모르실 거예요.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액을 줬어. 약을 줬어요. 약을 딱 먹으니까는 향기롭고 먹은 후에 옛날에 부모를 잃고 헤매며 고생했던 일들이 마음은 어린아이지만 어른이라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천상계 일도 알게 되고 지상계에 내려와서 고생하던 것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의를 갖춰서 감사. 저는 천상에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고생이 심한데 불쌍히 대접하여 주시니 감사. 이게 숙향이가 한 말이죠. 후토 부인한테. 그러니까 후토 부인이 선녀께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토 부인이 알려주죠. 이 땅은 명사계라는 곳이고 이게 공간이에요. 저는 후토 부인입니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을 때에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드렸고 파랑새도 보내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봤습니까? 그러니까 숙향이가 봤으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부인이 말하기를 후토 부인이 저는 한낱 조그만한 신령이고 그대는 저 신선의 월궁의 으뜸 선녀다. 그러니까 숙향이는 천상계에서도 선녀 중에 최고 선녀였단 말이에요.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하십니까? 그대가 가실 곳이 또한 멀다. 고난을 겪고 돌아갈 일이 아직 남았다.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다. 오늘 쉬고 내일 가라. 그러니까 어떤 그 정해진 명에 따라서 고난을 겪게 된다. 이 코스를 다 밟고 나면 천상계로 갈 거다. 이 사연을 다 알려준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중략 앞에 대목이에요. 이게 요러한 앞에 대목을 하나를 설정을 한 거죠. 고소설 전공자가 일부러 쫙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략 이하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선이 숙향이 보내는 혈서를 보고 이제 숙향이가 중앙의 상서가 낙양태수 김전한테 그 고을의 숙향이를 우리 아들을 유혹했다. 죽여라. 이 명령을 받고 숙향이 끌려와서 낙양태수 김전 자기 아빠인데 아빠가 자기를 몰라보니까 옥중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자기 남친한테 편지 쓴 거예요. 나 이제 죽습니다. 남친아 잘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선이 깜짝 놀래가지고 숙모한테 드리고 나도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가서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선이 어떤 그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인물이 아니라 좀 나약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정의 적극적인 인물인 것은 맞는데 요 대목에서는 예? 잘 들으세요. 요 대목에서는 대책 없이 여친하고 죽으려고 하는 존재. 이렇게 제시문 자체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숙모가 닥쳐 성급하게 굴지 마. 그래서 이제 마고 할미집에 가서 어떻게 됐나 봐라. 그 연고를 물으니까는 상서가 명령을 내려서 죽이려고 했다. 옥에 가뒀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숙모가 내가 양자로 상서의 아들이지만 양자로 드렸고 이성과 숙향 혼사를 내가 치르도록 했는데 나를 묻지도 않고 나를 과부라고 엽심여겨서 하니 내가 들어가서 상서에게 말해서 그래서 상서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황후께 아래에서 황제께 알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그 상서를 위협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숙모가 이렇게 한 거예요. 상서께 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황제 황후한테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 이제 장안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편 이서는 다시 한번 또 숙향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말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튿날 이제 시간의 흐름이죠. 숙향을 올려라. 근데 막 숙향이 눈물을 흘리니까 거의 죽은 사람 것 같아. 다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제 김전이 물어보죠. 숙향이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떠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화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김전의 아내 장씨가 숙향의 이런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김전 자기 남편한테 말하기를 우리 딸과 비슷한데 상서의 딸이라고 하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다시 옥에 가두는 대목이 이제 밑에 대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문 구성이 됐는지 알겠죠? 바로 앞에는 숙향이 떠돌다가 후토 부인한테 구출되는 장면 하나하고 그 밑에는 옥에 갇힌 숙향이가 이렇게 쥐어 터지는 그리고 이선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그 숙모가 그 이상서를 만나러 가는 대목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다채롭게 제시문이 구성이 됐잖아요. 이런 지문 구성법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쉬울지라도 지문의 구성은 결코 단순하게 내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숙향전은 거듭 나올 수 있어. 자, 몇 개만 풀어보겠어. 자, 인물 간의 관계는 나온다. 후토부인은 뭐죠?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하죠. 약을 줘가지고. 맞잖아. 이선은 생사를 같이 하겠다. 맞잖아요.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고 아까 그 숙모잖아요. 이상소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한다?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지 이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말을 하게 한다. 뭘 말해? 이것은 행위의 주체가 틀려서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누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사가 말을 안 들으면. 근데 이상서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맞는 거거든. 또 김선은 장씨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죽이는 것을 미루고 있잖아요. 숙향을 불쌍히 생각하고 있고, 장씨는 이런 거 다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잘 봐봐. A하고 C를 감상하는데 천상계와 지상계가 있다. 당연하죠. 자, 천상계, 지상계 순환구조. 천상계에서 왔다가 지상계 다시 천상계로 간다.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다.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벌과 보상이 있다. 또 기한이 결정된다. 그러면 A, B, C를 보면은 A에서는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 있는 죄에 있다. 그렇죠. 그 A에 여기 간단하게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천상에 득죄하여 내려와서 천상계에 죄를 지면 벌을 지상에서 받는다. 숙향이가 이제 이걸 알아서 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B는 부인이 한 말이 그대는 으뜸선녀였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또 가실 곳이 뭐니까 고생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상계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한다? 천상계의 신분이 뭐가 변하지? 천상계의 죄를 지어서 지상에 내려왔고 그만큼의 죄를 받으면 다시 천상계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천상계의 신분이 변한다. 물론 이제 숙향이가 으뜸선녀다 그 말은 있는데 으뜸선녀가 아니고 그러면 천상계 시녀가 되냐? 이거는 이제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기 문제가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해답의 근거를 보기하고 제시문에서 딱 줘요. 이게 B를 갔으니까 B를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대는 천상선녀다라고 했는데 천상계의 신분이 변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그 B에는 죄를 지으면 겪어야 한다. 그 C에는 귀양지다. 이것은 유배 왔다는 말을 하거든.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좀 빠른 속도로 했지만 여러분들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듣다 보면 고소설은 어김없이 이렇게 앞덩어리 뒷덩어리 유시 3대로도 그랬죠. 숙향전도 그랬죠. 거의 다 EBS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앞뒤 부분이 앞덩어리 뒷덩어리로 선명하게 구분해서 다채로운 사건 전개 그리고 어떤 공간과 시간, 인물 간의 갈등, 조력자, 방해자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정보가 꽤나 많이 나오도록 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항 4개는 이런 식으로 3개나 4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숙향전 1회 자료를 보내주세요 하면은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것이고 항상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주의 집중해서 일단 듣고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살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숙향전 2회로 넘어가겠습니다.